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딱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계단 올라가는데 헉헉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춰 서본 적,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한쪽 눈이 뿌옇게 흐려져서 내 눈 왜 이래? 하고 깜짝 놀랐다가 금방 괜찮아진 적. 그럴 땐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죠? 아니면 친구들이랑 동네 한 바퀴 걷는데 나만 자꾸 뒤처지고 숨은 헐떡헐떡,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멀쩡하게 수다 떨면서 걷고 있으면 그때 느끼시잖아요. 아, 나 진짜 나이 먹었구나 하는 그 씁쓸한 기분 말이에요. 저는 25년 동안 어르신들의 혈관을 치료해온 의사 박재훈입니다. 제 병원에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선생님, 그땐 금방 괜찮아져서 그냥 넘어갔는데 하시면서요. 그분들 얼굴을 보면 후회가 가득하세요. 그때 좀 신경 썼더라면, 그때 병원에 왔더라면 하는 그런 표정들이죠.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몇 초의 흔들림이 사실은 여러분 몸이 지금 당장 멈춰 라고 보내던 최후의 경고였을 수 있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작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짧은 증상을 경험한 분들 중 30%가 1년 안에 진짜 뇌졸중을 겪는다고 합니다. 30%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요. 10명 중 3명이에요. 여러분이 친구 10명이랑 모임을 하면 그중 3명은 1년 안에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희소식이 있습니다. 하루에 딱 한 스푼, 아침에 5초만 시간 내서 올바른 기름을 먹으면 딱딱해진 혈관이 다시 말랑말랑해지고 3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10살도 더 젊어질 수 있어요. 마치 오래된 고무줄에 기름칠을 해서 다시 탱탱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여러분, 자동차 타시죠? 자동차도 엔진오일 안 갈아주면 어떻게 돼요? 딱딱 소리 나고 고장 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좋은 기름을 넣어줘야 혈관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겁니다. 더 좋은 건 이게 비싼 약이 아니라 동네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그 마트, 이마트든 롯데마트든 어디든 가시면 다 있어요. 백화점 가실 필요도 없고 인터넷에서 비싼 건강식품 주문하실 필요도 없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그리고 댓글에 건강이라고만 써주세요. 여러분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저한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진짜예요. 저 아침에 일어나서 댓글 보면서 오늘도 힘내야겠다 하고 시작하거든요. 매주 이런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속 혈관을 전부 이으면 얼마나 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00km? 1000km? 아니에요. 짜잔. 무려 10만 킬로미터. 이게 얼마냐면요.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400km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25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와, 엄청나죠? 이 어마어마한 고속도로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여러분 몸 구석구석에 영양분을 배달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발끝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손가락 끝까지 다 피가 가야 되잖아요. 그 모든 곳에 산소랑 영양분을 배달하려면 이렇게 긴 혈관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몸은 신비로워요. 그런데 말이죠. 20대 혈관은 새로 산 고무호수처럼 부드럽고 탱탱해요. 물도 시원하게 잘 나가죠. 여름에 새 호스 사서 물 틀면 물줄기가 쫙쫙 시원하게 나가는 거 보셨죠? 20대 혈관이 딱 그래요. 하지만 60대가 되면 오래된 딱딱한 플라스틱 파이프가 돼요. 조금만 건드려도 금이 가고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말이에요. 여름에 오래된 호스로 물 주려고 하면 어때요? 물이 똑똑똑 한 방울씩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호스를 구부렸다가 펴면 뚝 하고 금이 가버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구부러지지도 않고 결국엔 어느 날 뚝 하고 터지거나 막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뇌졸중이고 심근경색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 때문이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물론 콜레스테롤도 문제예요.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잖아요.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름하여 당화 반응. 어려운 말로는 AGES라고 해요. 이게 진짜 무서운 녀석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혈액 속 설탕이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혈관을 카라멜처럼 딱딱하게 굳혀버리는 거예요. 빵 구울 때 설탕이 녹아서 딱딱하게 굳는 거 보신 적 있죠? 빵 위에 설탕 뿌려서 오븐에 넣으면 설탕이 녹았다가 식으면서 딱딱하게 굳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혈관 안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굳으면 다시 부드럽게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마치 녹슨 파이프를 새 것처럼 만들기 어려운 것처럼요. 여러분 집에 오래된 수도관 있으면 한번 보세요. 녹슬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그걸 다시 새 파이프처럼 만들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 혈관도 그래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당화 반응이 당뇨병 환자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당이 높으니까 더 빨리 일어나요. 하지만 정상 혈당을 가진 분들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 당화 반응이 일어나요. 다만 속도가 느릴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평소에 쓰는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 기름 같은 것들,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노란 기름병 말이에요. 이런 기름들은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이 뭐냐고요? 여러분 손가락 베이면 빨갛게 붓고 아프잖아요? 그게 염증이에요. 목이 물리면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도 염증이고요. 이런 염증이 혈관 안쪽에서 계속 일어나면 혈관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죠. 상처투성이 혈관을 상상해 보세요. 매일매일 피가 흐르는데 혈관벽이 상처투성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지날 때마다 쓰라리고 아프고 상처는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언젠가는 터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무섭죠. 특히 현대인들은 오메가6 지방산을 너무 많이 먹어요. 이상적인 비율은 오메가6 대 오메가3가 4대 1 정도인데 요즘 사람들은 20대 1까지 벌어진 경우도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쁜 기름을 좋은 기름보다 20배나 더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기름 삼총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름만 제대로 먹으면 여러분 혈관이 정말로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올리브유입니다. 여러분 올리브유 아시죠? 그 초록색 병에 든 기름 말이에요. 그런데 올리브유 중에서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만 골라야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일반 올리브유는 마치 사이다에서 탄산 다 빠진 것처럼 좋은 성분이 거의 없어요. 탄산 빠진 사이다 드셔보셨어요? 그냥 설탕물이잖아요. 일반 올리브유도 그래요. 겉모습만 올리브유지 속은 텅텅 빈 거예요. 하지만 엑스트라 버진은 방금 딴 올리브를 꾹 눌러서 만든 것이라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마치 과일 따자마자 바로 짜낸 주스처럼요. 신선하고 영양소가 가득한 거죠. 이 올리브유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신기한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아픈데 바르는 소염제처럼 혈관에 염증을 쏙 빼줘요. 그것도 부작용 없이요. 여러분 무릎 아프면 소염제 바르시잖아요? 올레오칸탈이 딱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약처럼 부작용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죠. 더 놀라운 건 스페인에서 7,500명을 5년 동안 관찰한 연구가 있어요. 프레디메드라는 아주 유명한 연구예요. 이 연구에서 올리브유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무려 80%나 줄었대요. 80%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거의 5명 중 4명이 뇌졸중을 피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일을 80%나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는 그냥 작은 연구가 아니에요. 7,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5년 넘게 관찰했어요.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큰 규모로 오래 한 연구를 가장 신뢰해요. 그러니까 올리브유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거예요. 두 번째,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부터 드시던 거예요. 왜 나물에 들기름 넣어 드셨을까요? 맛있어서만은 아니에요. 몸에 정말 좋다는 걸 경험으로 아셨던 거죠. 우리 조상님들 정말 대단하세요. 과학이 발달하기 훨씬 전부터 들기름이 몸에 좋다는 걸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먹어보니까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나물에는 꼭 들기름을 넣어 드셨던 거죠. 들기름은 끈적끈적한 피를 묽게 만들어줘요. 상상해 보세요. 꿀처럼 끈적한 피가 혈관을 지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혈관도 힘들고 심장도 힘들고 온 몸이 힘든 거예요. 피가 끈적하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되니까 혈압도 올라가요. 그런데 들기름을 먹으면 피가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게 돼요. 물처럼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편해져요. 혈관도 편해지고요.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고 뇌도 맑아져요. 혈전이 뭐냐면요. 피가 끈적하다 보니까 뭉쳐서 떡처럼 되는 거예요. 이 피떡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되고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실제로 들기름을 6개월 먹은 어르신들이 깜빡깜빡하던 게 줄었어요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뇌에 피가 잘 돌아서 그래요. 뇌에 피가 잘 돌면 뇌세포가 활발하게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들기름은 우리 뇌 건강에도 엄청 좋아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뇌는 거의 기름 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름이냐가 중요한 거죠. 나쁜 기름으로 채워지면 뇌가 제대로 일을 못해요. 좋은 기름으로 채워줘야 뇌가 똑똑하게 일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마씨유입니다. 아마씨유는 혈관 안쪽의 염증을 싹 가라앉혀줘요. 아까 염증 이야기했죠? 혈관 안쪽에서 일어나는 그 염증을 아마씨유가 쏙 빼주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폐경 이후에 혈관이 급격히 나빠지는데 아마씨유가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해서 혈관을 보호해 준대요. 여성분들은 폐경 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이 혈관을 보호해 줘요. 그래서 남성분들보다 혈관 질환이 적어요. 그런데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해요. 혈관 나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이때 아마씨유를 드시면 여성 호르몬 대신 혈관을 보호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아마씨유는 변비에도 좋아요. 장이 편해지니까 온몸의 염증도 줄어들고 혈관도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변비 있으시면 아세요? 속이 답답하고 머리도 아프고 온 몸이 안 좋잖아요. 그게 다 장 때문이에요. 장이 건강해야 온 몸이 건강한 거예요. 최근 연구에서는 아마씨유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혈압이 5에서 7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이 정도면 혈압약 한 알 줄일 수 있는 수준이에요. 혈압이 142였던 분이 133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상 범위로 들어오는 거죠. 물론 약을 함부로 끊으면 안 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약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마씨유가 혈압약의 효과를 도와주고 장기적으로는 약 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아무도 안 알려주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25년 동안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발견한 황금 비법이에요. 이 기름들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에서 5배로 뛰어올라요. 마치 슈퍼마리오가 버섯 먹고 커지는 것처럼요. 이걸 영양학에서는 시너지 효과라고 불러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고 5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같이 먹으면 서로 도와서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하는 거예요. 올리브유와 토마토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토마토의 빨간색 성분, 라이코펜은 기름과 만나야 몸에 흡수돼요. 라이코펜이 뭐냐면요.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그 성분이에요. 이게 엄청난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우리 몸의 녹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이코펜은 물에 녹지 않아요. 기름에만 녹아요. 그래서 토마토를 그냥 먹으면 라이코펜이 몸에 거의 안 흡수돼요. 그냥 통과해서 나가버려요. 아깝죠. 그런데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무려 4배. 같은 토마토를 먹어도 4배나 더 많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토마토 하나 먹는 걸로 토마토 4개 먹는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오래 사는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토마토 소스에 올리브유 듬뿍 넣어서 먹거든요. 파스타 해 먹을 때 꼭 토마토 소스에 올리브유를 넣어요. 피자에도 토마토 소스 바르고 올리브유 뿌리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과학을 몰라도 경험으로 이 조합이 좋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간단하게 아침에 방울토마토 5개에서 6개랑 올리브유 1스푼이면 끝입니다. 진짜 간단하죠? 방울토마토 씻어서 그릇에 담고 올리브유 1스푼 뿌려서 먹으면 돼요. 5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토마토는 익혀 먹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익히면 라이코펜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볶음 요리도 좋고 토마토 스프도 좋아요. 물론 거기에 올리브유를 넣어야겠죠. 들기름과 김 또는 나물은 한국인 최고 조합이에요. 들기름에 오메가3가, 김의 초록색 성분, 엽록소를 만나면 흡수율이 2배 이상. 엽록소가 뭐냐면요. 식물을 초록색으로 만드는 그 성분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 엄청 좋은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엽록소가 들기름의 오메가3와 만나면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서 EPA랑 DHA로 더 빨리 바뀌어요. EPA랑 DHA가 뭐냐고요? 이게 바로 생선에 많다는 그 좋은 성분이에요. 뇌 건강에 좋고 혈관 건강에 좋은 그 성분 말이에요. 우리 조상님들 정말 대단하시죠? 과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을 이미 아셨어요. 나물 무칠 때 꼭 들기름 넣으시고 김 먹을 때도 들기름 발라 드셨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김에 들기름 발라서 밥 싸 먹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게 사실은 엄청난 건강식이었던 거예요. 시금치나물도 좋고 미역나물도 좋고 취나물도 좋고 고사리나물도 좋아요. 어떤 나물이든 들기름과 찰떡궁합이에요. 나물 무칠 때 소금 약간, 다진 마늘 조금, 그리고 들기름 1스푼. 이게 끝이에요. 아마씨유와 요거트, 블루베리는 숙면 조합입니다. 요거트에 착한 균과 아마씨유가 만나면 하루 종일 염증이 잡혀요.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좋은 균이 있거든요. 이 균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장이 건강해지면 뭐가 좋을까요? 온몸의 염증이 줄어들어요. 장이 우리 몸의 면역을 70%나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한 거예요. 특히 자기 전에 먹으면 자는 동안 혈관이 회복되고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맑아져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회복하거든요. 그때 아마씨유의 좋은 성분이 혈관을 고쳐주는 거예요. 마치 공사장에서 밤에 도로 보수하듯이요. 플레인 요거트 1컵에 아마씨유 1스푼 그리고 블루베리 1줌 넣으면 됩니다. 달콤하고 맛있어요. 블루베리가 왜 좋으냐고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뇌 건강에 엄청 좋아요. 블루베리와 아마씨유가 만나면 뇌혈관 보호 효과가 극대화돼요. 특히 기억력 감퇴나 치매 예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조합 꼭 드세요. 실제로 이 조합을 6개월 이상 드신 70대 환자분이 인지 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보너스 조합들도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유와 사과는 아침 컨디션을 올려줍니다.
사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해요. 올리브유와 만나면 이 효과가 배가 돼요. 아침에 사과 반 개 먹을 때 올리브유 몇 방울만 뿌려 드세요.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게 좋아요. 사과 껍질에 폴리페놀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들기름과 브로콜리는 혈전 예방의 끝판왕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항암 효과로 유명한데 혈관 건강에도 엄청 좋아요. 들기름과 만나면 오메가3 활성도가 높아져서 혈전 생성 위험을 확 낮춰줘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들기름이랑 소금으로 무쳐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이상 드시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올리브유와 당근도 환상의 조합이에요.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6배나 높여줘요. 당근의 주황색을 만드는 게 바로 베타카로틴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서 비타민으로 바뀌는데 눈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아요. 그런데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당근을 그냥 먹으면 거의 흡수가 안 돼요. 올리브유와 함께 먹어야 흡수가 되는 거예요. 당근 스틱 먹을 때 올리브유에 살짝 찍어 드세요. 올리브유와 마늘도 좋은 조합이에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데 올리브유와 만나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마늘 한쪽을 얇게 썰어서 올리브유에 담가뒀다가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빵에 발라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들기름과 호두도 좋은 조합이에요. 호두에도 오메가3가 많은데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더 효율적으로 흡수돼요. 호두 속 비타민 E가 들기름의 산화를 방지해주는 역할도 해요. 아침에 호두 5개에서 6개랑 들기름 1스푼을 나물과 함께 드시면 하루 종일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요. 아보카도와 아마씨유도 훌륭한 조합이에요. 아보카도 자체에도 좋은 지방이 많지만 아마씨유를 더하면 오메가3 섭취량이 크게 증가해요. 아보카도의 크리미한 식감과 아마씨유의 고소한 맛이 잘 어울려서 샐러드나 스무디에 활용하기 좋아요. 이런 조합들은 모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기본적인 식재료들이기 때문에 지속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이 조합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분들의 변화를 보면 왜 이런 방식이 효과적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직접 진료하면서 본 진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제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의 진짜 이야기예요. 64세 김순자님은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드셨어요. 마트까지 걸어가면 다리가 붓고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대요. 장 보고 돌아오면 하루 종일 누워 계셔야 할 정도로 힘드셨대요. 3개월 동안 아침에는 토마토와 올리브유, 점심에는 김과 들기름, 저녁에는 요거트와 아마씨유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대요. 이런 게 무슨 소용 있겠어 하시면서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한 달 지나니까 마트 왕복이 훨씬 수월해지셨고 2달 지나니까 장 보고 와서도 피곤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계속 실천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 후 혈관 검사를 했을 때 혈관 나이가 8살 젊어졌어요. 이분은 지금 시장 가서 무거운 짐도 거뜬히 들고 오세요. 그것도 모자라서 등산까지 시작하셨대요. 선생님, 제가 60대에 이렇게 활발하게 살 줄 몰랐어요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뻤어요. 69세 박철수님은 10년 동안 등산을 못 하셨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너무 차서요. 혈액 점도가 높아서 혈액이 끈적했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피를 보내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젊었을 때는 등산을 정말 좋아하셨대요. 주말마다 산에 가셨대요.
그런데 60 넘으면서부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등산을 포기하셨대요. 10년 동안 한 번도 산에 못 가셨대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런데 아마씨유와 요거트를 매일 드시고 6주 만에 10년 만에 다시 등산을 시작하셨어요. 혈액의 끈적임이 줄어들었거든요. 피가 부드럽게 흐르니까 심장이 편해지고 숨도 덜 차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다시 산에 올라갈 줄 몰랐어요. 처음에 낮은 산부터 시작했는데 예전처럼 숨이 안 차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하시며 눈물 흘리셨답니다. 저도 그 모습 보면서 코끝이 찡했어요. 건강을 되찾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58세 이영애님은 MRI에서 뇌에 미세한 허혈, 그러니까 피가 안 가는 부분이 발견됐어요. 처음 MRI 결과 보고 너무 놀라셨대요. 혹시 치매 오는 거 아니야? 뇌졸중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밤에 잠도 못 주무셨대요. 3개월 동안 기름 3종 세트와 음식 조합을 드셨는데 약물 치료도 병행하셨어요. 약만 먹는 게 아니라 식이요법도 함께 한 거죠. 다음 MRI에서 허혈 부위가 줄어들었어요. 의사인 저도 깜짝 놀랐던 케이스예요. 보통은 약을 먹어도 허혈 부위가 더 늘어나지 않으면 다행인데 이분은 실제로 줄어든 거예요.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며 기뻐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름 먹었어요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혈관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장기예요.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혈관은 한번 완전히 막히거나 터지면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해요. 자,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는 혈관 깨우기 타임입니다.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드세요. 방울토마토 5개에서 6개에 올리브유 1스푼이면 됩니다. 기름을 그냥 먹기 어려우면 토마토에 뿌려서 드세요. 토마토랑 같이 먹으면 전혀 느끼하지 않아요. 추천 메뉴를 드릴게요. 현미밥 1공기, 계란 1개,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유 넣고 후식으로 사과 반 개 드시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점심때까지 배도 안 고프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점심에는 혈액을 부드럽게 하는 타임이에요. 시금치나물이나 미역초 무침 같은 나물 반찬에도 들기름 1스푼 넣으면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나물 볶을 때 들기름 넣으면 안 돼요. 나물 다 볶고 나서 마지막에 불 끄고 들기름 넣어야 해요. 추천 메뉴는 잡곡밥에 된장찌개, 시금치나물에 들기름, 그리고 김 한두 장이면 됩니다. 저녁에는 혈관 회복 타임입니다. 아마씨유와 요거트, 블루베리를 드세요. 자기 이 시간에서 3시간 전에 플레인 요거트 1컵에 아마씨유 1스푼, 블루베리 1줌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걸 혈관 회복 간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시고 자기 전에 이 간식을 드시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하거든요. 이때 아마씨유의 항염증 성분이 혈관을 고쳐줘요. 요거트는 플레인 요거트를 쓰세요. 설탕 들어간 요거트는 안 좋아요.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넣으면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요. 블루베리가 없으면 딸기나 다른 베리류를 넣어도 돼요.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는 게 좋아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살도 쪄요.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자기 이 시간에서 3시간 전에 요거트 간식을 드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데 꼭 피하셔야 해요. 제가 환자분들 상담하면서 자주 보는 실수들이에요. 첫 번째 실수, 들기름을 프라이팬에 볶는 겁니다. 들기름으로 김치볶음밥 해 먹어야지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들기름은 107도만 넘어가도 좋은 성분이 다 파괴돼요. 프라이팬은 보통 150도에서 2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들기름 넣으면 오메가3가 다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나쁜 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들기름으로 볶지 마세요. 해결책은 볶음 끝나고 마지막에 넣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 아마씨유를 뜨거운 죽에 넣는 거예요. 뜨끈한 죽에 아마씨유 넣어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씨유도 열에 약해요. 들기름이랑 똑같아요. 죽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지근해지면 넣으세요. 손으로 만져서 따뜻한 정도면 괜찮아요. 뜨거우면 안 돼요. 세 번째 실수,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루 한 스푼이면 충분해요. 세 스푼, 다섯 스푼 먹으면 배탈 나요. 진짜 배탈 나요. 저한테 오신 환자분 중에 이런 분 계셨어요. 올리브유가 좋다니까 하루에 5스푼씩 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설사하고 속 더부룩하고 난리 났대요. 욕심내지 말고 딱 한 스푼. 처음엔 반 스푼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 실수, 잘못된 보관입니다. 들기름과 아마씨유는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햇빛 보면 금방 상합니다. 산화되는 거예요. 산화된 기름은 오히려 몸에 해로워요. 들기름과 아마씨유는 개봉하시면 바로 냉장고에 넣으세요. 그리고 2개월 안에 다 드세요. 2개월 지나면 산화가 많이 진행돼요. 산화된 기름은 맛도 이상하고 냄새도 이상해요. 그럼 버리셔야 해요. 올리브유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6개월 안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올리브유는 상온 보관이 가능하지만 직사광선은 피하세요. 햇빛 안 드는 찬장 같은 데 보관하시면 돼요. 뚜껑은 꼭 닫으세요. 공기 닿으면 산화돼요. 쓰고 나서 바로바로 뚜껑 닫는 습관 들이세요. 그리고 어두운 유리병에 든 제품을 사는 게 좋아요. 투명한 플라스틱 병보다 어두운 유리병이 산화를 막아줘요. 다섯 번째 실수, 생각날 때만 먹는 겁니다. 오늘은 귀찮으니까 패스,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은 안 먹어도 되겠지 이러면 효과 없어요.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혈관 건강은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혈관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먹어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식탁 위에 기름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도 좋아요. 보이면 생각나거든요. 습관이 될 때까지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요. 밥 먹을 때 자연스럽게 기름 찾게 되고 기름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채소 많이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단백질도 챙겨 드시고 가공식품은 줄이시고 이렇게 해야 기름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원산지도 확인하세요. 올리브유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산이 좋고 들기름은 국산이 좋아요. 아마씨유는 캐나다산이나 유럽산이 좋아요. 자,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입 안 아픈데 여러분은 귀 안 아프셨나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혈관은 나이 들어도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혈관은 무조건 나빠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노력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기름 한 스푼, 그리고 그 기름과 잘 맞는 음식 하나만 챙겨 드시면 돼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하고요. 잘못된 방법은 피하셔야 합니다. 열에 가열하지 말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잘 보관하고 매일매일 드세요. 제가 25년 동안 환자분들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잘 먹는다고 내일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좋은 걸 먹으면 몇 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름 한 스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진짜예요.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본 환자분들이 증명해요. 건강한 혈관을 가진 사람은 70대, 80대에도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 즐기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어요. 반면 혈관이 망가진 사람은 50대부터 약만 먹고 병원만 다니고
하고 싶은 일 포기해야 합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몸이 안 따라주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세요? 활기차게 움직이는 노후, 아니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노후?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시작돼요. 지금 선택하는 작은 습관이 그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기름 한 스푼 먹는 게 귀찮다고 넘어가시면 내일도 모레도 넘어가요. 그렇게 1년, 2년 지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들기름, 아마씨유를 사세요. 오늘 못 가시면 내일이라도 꼭 가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토마토와 올리브유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3개월만 도전하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건강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건강 딱 두 글자만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건강 한 글자가 저한테는 엄청난 힘이 돼요. 그리고 실천 후기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제가 의사가 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걸 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저 박재훈 의사가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